안녕하세요, 고기추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옛날에 올렸던 수입차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달린 댓글들이, 아니 이게 어느 날인가 하루에 하나 달릴까 말까 한데 갑자기 막 3-4개씩 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노출이 많이 됐나봐요. 조회수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늘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제가 일단 기억에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통법규 더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라고 서 있는 차 사이 빠져나가고 이런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말씀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예, 충분히 기분 나쁠 법하고, 그리고 원래 하면 안 되는 행위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충고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차 사이를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도 하나의 차다 라고 생각하고 주행하도록 할게요. 크게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리면, 수입차 딜러들한테 견적을 돌리고 다니는 것이 절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다, 딜러의 수익을 뺏어가는 게 소비자의 권리냐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야,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돈 50만원 더 주고 사도 딜러랑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 있었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는요, 만약에 마트에 내가 갔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옆에 마트에서는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여긴 2,000원에 팔아, 옆에 1,000원에 파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나 1,000원에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트 주인이 거절하면 그만이죠. 그냥 여기가 너무 용납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 마트 1,000원에 파는 마트에 가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비자의 철저한 권리인데, 그 가격이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이 전제로 깔려야지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애초에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에 대한 그 투명한 공개가 없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 내가 그거보다 좀 더 해주겠다 라는 식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속해서 진짜 나는 얼마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오게 됐냐, 이것이 딜러의 문제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개인 딜러들이 문제이고 개인 딜러가 양아치여서 이 상황이 온 게 아니고요. 수입차 시장이 미개하기 짝이 없어요. 미개하고 어떻게 이런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나, 정말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몫을 한 건 사실 딜러사라고 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사실 딜러사라는 말이죠. 야, 50만원 싸게 살 거면 딜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한 딜러가 나중에 너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나는 50만원을 더 주고 AS 좋은 데를 택하겠어 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소비자의 선택이고,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50만원 내가 더 내고 서비스를 더 받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되어야죠. 사실 이것은요, 애프터 서비스가 회사에서 정한 방침대로 이루어지거나 계약서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서비스 센터까지 입고를 해주겠다 라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사후에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 계약서에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하는 거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형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객이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냐, 객관적인 수치냐라는 거를 따질 때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가격이죠. 내가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요, 그냥 딱 놓고 보자고요. 나도 벤츠에 C200을 샀고 옆에 동네에 또 친구가 C200을 샀는데, 야, 잘 샀어? 딜러가 너 고장나면 차 배달해준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고, 실제로 그게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샀어도 딜러가 AS 안 해주면 끝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랑 비교를 했을 때 잘 샀냐 잘못 샀냐라는 것에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가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딜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잘할 건데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걸 양아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 이상하게 된 거, 그 이유가 철저하게 딜러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딜러사는 애초부터 돈을 벌고 있었고, 어려울 때도 벌고 아주 좋을 때도 벌고 항상 돈을 법니다. 딜러사가 손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딜러사가 아닌 이상, 개인 딜러들을 여러
거느린 딜러사는요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딱 봐도 한성이나 효성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메이저급 딜러사들이요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무조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돈잔치하죠. 보너스 막 날리고. 그런 상황에 개인 딜러들 있잖아요,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분들, 이분들은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개인 딜러사가 이득을 많이 가져갔었죠. 이제는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고 이래 보니 싸게 살 수 있더라 라는 방법이 공개가 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인 딜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 딜러들은 정말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딜러사는 정말 아직까지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네들 입속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딜러들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딜러분이 욕을 해야 될 대상, 양아치라고 생각해야 될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딜러사인 거죠. 근데 딜러사는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센 놈한테 어떻게 덤벼. 일단 얘네들한테는 지랄 연병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까 고객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딜러 입장에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일할 때 견적서 돌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요. 힘들었어요. 저 되게 힘들고 돈 못 번 거 사실이에요. 저 일하면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저도 그 시장에 오래 있었겠죠. 근데 돈을 못 번 거 사실입니다. 근데 돈을 못 버는 게요,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을 거의 못 버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돈 잘 버시는 분은요 정말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고객한테 돈을 많이 감아가지고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장이 정상이냐고 물어보면은 절대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거는 딜러사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판에 개인 딜러들한테 너네 나가가지고 칼 한번 휘두르고 와, 너네 칼춤 좀 추고 와, 우린 모르겠다, 너네가 돈 벌면 너네가 잘하는 거고 돈 못 벌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너네 실력이 없는 거지. 정말 뒤에서 뒷짐지고 칼춤 추는 거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갑자기 개인 딜러분이 막 가서 데모를 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걸 고객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딜러사가 개인 딜러들한테 부담해야 할 몫이고,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조금 더 발전적이 되려면 이거 꼭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 과도기에서 수입차 딜러 하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뭐 차를 못 팔고 있다거나 대수는 나가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런 분은 수입차 딜러를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수입차 딜러 시장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 대 팔아서 50만원 100만원 남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팔겠죠, 누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대수가 나가도 돈을 못 버는 구조예요. 뭐 회사에서는 몇 대 나가면 뭐 얼마, 몇 대 나가면 얼마, 뭐 35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너스를 주는데 그 보너스 나온 돈까지 다 녹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모두 다 출혈 경쟁, 어떻게 해서든 한 대 나가보려고, 못 나가면 백차 탔다고 또 욕하고 남기고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이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랑은 안 어울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약하자면 견적서를 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다. 결코 딜러의 돈을 뺏는 행위가 아니고 딜러를 기만하거나 그런 행위도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견적서를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가격을 투명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소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개인 딜러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딜러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 여기 시장은 지금 살아남기 엄청나게 힘든 곳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미 예전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딜러분들은 잘 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수입차를 사갔던 분들 중에 사실 가격을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냥 돈 남기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이분한테 구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랑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커넥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수입차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교체를 해드리면서 뭐 계속 벌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새로 들어가는 분들, 새로 수입차 딜러 시장으로 뛰어드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아주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수입차 시장에 지금 이미 계신데 돈을 못 벌고 있고 차를 못 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이런 걸 녹음하거나 뭐 굉장히 소비자 뭐 이거 소비자 고발하겠다, 뭐 이 사회의 이상한 구조 내가 정의 구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절대. 저 사실 유튜브로 돈 벌려고 시작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절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자유를 탄압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 말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뭐 오토바이 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대본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두서없고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 생각은 일관되기 때문에 뭐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사실 뭐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죠. 뭐 수입차 시장이 이상하다,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일하고 계신 분들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원래 이렇게 열심히 차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이제 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조금 더 괴롭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